보세요. 왜? 정민아. 월요일날 거를 수요일 안 하는 거야? 그럴까 생각 중이야. 그럼 토요일도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왜? 2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세 번, 한 번 더 나와. 왜? 공부하자. 자, 그거 내가 얘기하고 현성쌤이랑 얘기해서 해줄게. 자, 갑니다. 5번 보세요. 5번. 109페이지 5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교점의 개수에 대한 함수에 연속해서 했는데 지난 시간까지 한 거는 이제 2차 함수였죠? 2차 함수였는데 요거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잘 보세요. 5번은 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 실수 m에 대해서 y는 mx 플러스 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일단은 직선을 좀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요 m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얘가 하는 역할이 기울기죠. 그러면 기울기가 현재 미지수로 나온 상황이네요. 맞나요? 기울기가 미지수로 나온 상황이야. 자, 그럼 잘 봐. 직선이 움직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를 미지수를 주냐에 따라서 다른데 요렇게 기울기를 미지수로 주지. 그럼 기울기를 미지수로 주면 얘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푸는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첫 번째는요. 정점을 구할 거예요. 근데 정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익숙치가 않죠. 그죠? 정점이 뭐야? 정해진 점? 익숙치가 않잖아? 그지? 정점 처음 들어보지? 아니잖아. 들어봤잖아. 어디서 나왔어? 지수로 감소해서 나왔죠? 수학원에서. 그죠? 근데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정점은 뭐냐면은요. 여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의 정점은 뭐냐면 얘는 이렇게 써놔.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얘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런 얘기죠. 기울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이거야. 직선에서. 자, 그게 어디냐? 잘 봐. 항등식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 말이 나왔으니까. 뭐뭐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기울기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항상 지나는 점이 생겨. 그게 어딜 거냐면 이 값이 0이 되면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0이 되면 이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항상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됐나요? 그럼 얘가 0이면은 여기가 1이 됐건 2가 됐건 3이 됐건 상관이 없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즉 이 그래프의 정점을 구해보면 얘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0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점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정점을 찾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 자, 이게 정점이야. 이게 정점이고 기울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맞나요? 즉 이런 얘기죠. 정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시계반을 돌듯이 360도 회전 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됐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는 이제 정리를 하면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는 일단 첫 번째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일단 찾아. 알겠어?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고 그때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360도 도는 그래프의 형태가 나올 거다.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가보자. 라는 정도까지가 정리가 돼.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하나 더 가르쳐 줄게. 잘 봐. 자, 이런 경우가 있어. 만약에, 이거는 참고, 문제에서요, 기울기는 x라고 고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k라는 이런 미지수가 나왔다고 해봐.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미지수냐면, 얘는 직선으로 치면 y 절편이라는 애가 미지수가 되죠. 그럼 그때는 직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기울기는 일정한데 y절편이 달라지는 거니까 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 직선이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아래로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동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야. 알겠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직선이 나왔을 때 미지수가 어딨냐? 즉 기울기에 있냐 y절편에 있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움직이는 모양이 다르다 정도까지는 체크를 해두세요. 됐죠? 요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자, 문제 마저 갈게요. 그러면 자, 이 직선과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2x라는 1차 함수가 쪼개져 있네요. 함수가 쪼개져 있는 상황이고 그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 밑줄 만나는 점의 개수를 뭐라 하자? fm이라 하자라고 나온 거야. 되니?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좀 풀어보는 입장에서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gx라는 함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두 개로 쪼개져 있어. 그래서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나오고 이때는 x가 뭐라고 그랬냐면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2x라는 함수가 나온대.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 범위에선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야. 되니? 자, 그럼 확인을 좀 할게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더하기 2가 되니까 함수값이 2가 나오죠. 되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샥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럼 이런 얘기지. 얘를 대입하면 2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다? 불연속인 그래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끊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알겠나요? 자, 그럼 이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얘가 식 정리를 잠깐 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꾸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요거를 살짝 정리를 하면 요렇게까지 바뀌네요. 4분의 7 정도까지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 그린 거예요. 그냥 요거는. 자, 그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여기 됐니? 자, 그럼 잘 봐. 좌표 평면에다가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대칭축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꼭지점은 얼마냐면 4분의 7이야. 뭐 그 점 한 이 정도 있다고 해봐. 그냥 대충. 됐니? 그럼 2차 함수가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 됐니? 여기까지. 근데 잘 봐. 함수가 바뀌는 지점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아까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2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요 정도까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함수값이 얼마가 되냐면 2라는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됐나? 자, 그 다음에 잘 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럼 뭐가 그려진대? 2x라는 애가 그려진대. 그럼 2x라는 애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얼마?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여기가 빵꾸가 뚫리고 2x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구나.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의 그래프가 지금 2x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 이쪽의 그래프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는 2차 함수를 이렇게 딱 그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색칠은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가 색칠이 딱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이제 직선을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직선을 확인시켜주는 게 아까 마이너스 2,0이라는 이 점을 반드시 지난다고 했지. 되니? 그럼 이 점을 반드시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지날 때를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러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갈게요. 여기 보세요.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지나가. 그럼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 둘.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되나요? 교점이 두 개가 생기네.
자, 근데 어떨 수도 있을 것 같냐면, 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에 접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괜찮죠? 그럼 접하면서 지나가면 여기서 접할 텐데 요 접할 때는 그건 몇 개가 되는 거야? 교점이 하나만 나오겠지. 이 밑에랑은 만나지 않으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점을 또 지나면서 여기를 지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만 통과를 해. 그러면 이쪽을 통과하면 요 점만 지나고 여기서도 만날까 안 만날까? 밑에서 만나겠죠, 얘들. 맞아요? 맞나요? 몰라요? 확인해봐야 돼요? 알겠니? 확인해봐야 돼. 만날지 안 만날지는. 오케이? 됐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 2차 함수랑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겠죠? 이쪽 2차 함수랑은 안 만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밑에서 무언가 만나겠지. 됐니?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자는 거야. 알겠어? 그럼 잘 봐. 제대로 그릴게. 이제 풀이.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냐? 얘네 그림은 밑에 그래프 보시면 돼요. 해설에 나와 있는 그래프. 자, 논리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 다음에 그래프가 여기에 색칠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똑같은 그래프가 조금 내려와서 여기서 돼 있고 빵꾸 뚫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 지점이 똑같이 뭐야? 마이너스 1일 때야. 근데 이 함수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애가 되고 이 함수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2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되니?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중간 어딘가에 x축이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2, 0이라는 정점이 하나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기울기가 미지수니까 요 점을 중심으로 직선을 360도 돌리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그때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겠니? 를 물어보는 거라고. 어렵죠? 어려워요. 이 주제가 나오는데 이 주제가 나오면 되게 어려운 거야. 알겠어?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교점의 개수가 언제 변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나오면 4점짜리 이상이야, 정민아. 알았어? 자, 그럼 가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놓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 익숙해져야 되는데 연습을 좀 하면 익숙해져요. 잘 보세요.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찾는 건 교점의 개수가 뭐 하는 지점? 바뀌는 지점. 이걸 찾는 게 목적이에요. 왔어? 응. 되나요? 동현아 109페이지야 109페이지.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지점. 되니? 걔를 찾는 게 목적이고 걔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계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항상 경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쌤이 지난 시간에 아마 언급은 했을 거거든. 잘 봐. 이 경계 찾을 때 잘 모르겠으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곡선과 직선을 비교할 때는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보냐면 접할 때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접할 때를. 왜냐하면 접할 때라는 것은 잘 봐. 통과할 때는 두 개가 만나다가 내려오다가 접해. 그럼 접할 때는 몇 개만 만나? 하나만 만나겠지. 그리고 그 접하는 점을 통과하면서부터 몇 개가 돼? 하나가 아니고 빵 개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답이 되는 포인트가 접할 때가 있어요. 이건 꼭 명심하세요. 알겠니?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야. 뒤에서도. 알겠죠? 이제 점점 어려워질 텐데 이제 미분법 들어가면 점점 어려워질 텐데 계속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도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접하게 그려보면 돼. 그럼 답이 보여. 내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어도 어쨌든 니네가 답을 찾는 방법에서는 일단 접할 때를 찾아라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 좀 강조를 해서 써 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풀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거부터 가자. 첫 번째. 안 만나는 경우를 먼저 구할게요. 안 만나는 경우. 절대 안 만나는 경우가 언제냐? 경계가 이거야.
1번 써놔. 이게 1번이야. 자, 이 점은 반드시 지나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를 통과해. 그럼 여기를 통과하면 교점이 안 생기죠. 여기가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언제냐면 이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2까지니까 옆으로 한 칸, 밑으로 마이너스 2칸. 옆으로 한 칸, 마이너스 2칸이니까 기울기가 언제야? 마이너스 2일 때야. 되니? 마이너스 2일 때. 자, 그 다음에 잘 봐. 요거보다 낮아지면, 더 내려가면 여기랑 무조건 만나겠죠. 맞아요? 낮아지면 계속 만나겠지. 되니? 이런 식이 된다고.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럼 만나잖아요. 그럼 요때는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하나가 생기는 거겠죠? 이때는 빵개고. 그 다음에 잘 봐. 이런 경우는 교점이 몇 개예요? 이 경우도? 하나랜다. 빵개예요. 얘도 없어요. 맞아요? 됐죠? 그럼 잘 봐.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이렇게 지나갈 때. 자, 그래프 변화 다시 보세요. 요 점을 중심으로 시계반을 돌듯이 360도를 돌려. 근데 여기랑 여기 사이, 쌤이 지금 그은 연두색과 연두색 사이는, 정민아, 두 번째다. 어휴, 죽을라 그래. 잘 봐. 다시. 연두색과 연두색 사이는 누구라고? 빵개라고. 안 만난다고. 근데 연두색보다 밑으로 가면 한 개가 생기고요. 연두색이 딱 될 때가 몇 개가 생겨? 또 한 개가 생기죠. 그러면 요 사이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요 사이는 몇 개야? 제로개야. 제로개. 교점의 개수가 없어. 근데 이때까지는 없다가 요 밑으로 쳐지면 이때는 몇 개가 돼? 한 개가 되고요. 빵개가 되고 다시 여기서 몇 개가 돼? 한 개가 되네. 그리고 넘어가면 주황색 봐. 이런 식이 되면 얘는 몇 개야? 두 개가 되네. 그러면 내가 지금 네모치는 요 부분, 여기가 동그라미 2. 뭐야? 경계죠. 0개였다가 한 개가 돼서 두 개로 바뀌는 경계죠. 그럼 지금 경계를 몇 개 찾은 거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찾은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잘 봐. 그러다가 가다가 주황색 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딱 오면 여기를 통과하면 몇 개가 돼요? 일단 여기서 한 개가 돼요. 교점이. 근데 기울기 잘 봐. 요렇게가 한 칸, 요렇게가 두 칸이야. 다시. 요렇게가 한 칸, 요렇게가 두 칸이라고. 그럼 얘 기울기 얼마야? 2죠. 맞아요? 여기 보세요.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2,0이야. 한 칸 왔어. 두 칸 올라갔어. 기울기 2지. 근데 원래 그래프에서 주어진 이 기울기도 얼마야? 2야. 그럼 얘랑 어때? 평행하네? 그러면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서로 만나 안 만나? 절대로 안 만나겠죠. 평행하니까. 되나요? 그럼 이때는 다시 뭐가 돼요? 이때는 다시 한 개가 돼요. 됐어요? 이때는 다시 한 개가 된다고. 근데 이 한 개로 넘어가는 순간에 잘 보세요. 이 한 개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밑에서 만나니까, 즉 보라색 다시 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만나겠지. 그래서 여기도 계속 한 개가 생겨. 알겠어?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총 경계가 몇 개가 나왔어? 총 경계가 3개가 나왔어. 총 경계가 몇 개가 나왔다고? 3개가 나왔다고. 알겠나요? 자,
잘 보세요.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총 경계가 몇 개가 나왔어요? 3개요. 어디 3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바뀌는 지점. 됐니? 요렇게 3개가 나왔고 요 3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얘가 접할 때죠. 접할 때. 얘가 접할 때란 말이야. 그럼 접할 때를 푸는 방법은 2가지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미분해서 푸는 거.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판별식으로 푸는 거. 근데 얘는 뭐가 편하냐면 미분보다 판별식이 더 편해요. 이 문제는. 그래서 판별식으로 풀게요. m값 찾을게요. 잘 보세요. 접한다는 얘기가 교점이 하나라는 거니까 요때의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가 mx. 아이고. 이렇게 하자. mx 마이너스 얼마야? 더하기구나. 2m.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 정리하면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해서 요거를 연립해서 판별식을 구해요. 그럼 판별식을 당연히 뭐가 됐어? d가 0이 될 때를 찾는 거고 그 d가 0이 될 때의 m값을 찾으면 그때 m값이 1이 나와. 됐니? 그러면 문제 봐. 거기 잘 봐. 거기 잘 보시면 갑니다. 지금 바뀌는 지점들이 어떻게 가나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m이 1보다 클 때죠. 맞아요? m이 1보다 클 때는 몇 개가 나와요? 2개요. 됐나요? m이 1보다 크면 몇 개가 나온대요? 계속 2개요. 됐죠? 됐죠? 2개가 나온대요. 여기를 내가 잘못 설명했구나. 여기가 2개죠? 생각해보니까 여기 2개네. 쏘리. 왜냐면 여기 위에서 또 만날 거 아니야. 여기 통과해도. 그죠? 맞죠? 그럼 여기서는 이 밑에서는 또 만나니까 2개고. 그럼 경계가 2개네. 미안해. 경계가 2개야. 얘랑 얘.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봐봐. 맨 밑에 봐봐. 자, 밑에 보시면 스텝 A에서요. 맨 밑에 보시면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m의 값의 범위가 달라진대요. 어떻게 나온대요? fm이라는 것이 2개 하나, 빵개 하나 이렇게 바뀐대. 맞아요? 근데 그때가 m이 1보다 클 때, m이 1일 때, m이 마이너스 2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걸 그래프를 그리면 오른쪽 그래프 같이 나온대. 오른쪽 그래프 봐. 개수에 대한 함수 그래프 보세요. 거기서. 자, 그 그래프가 어디에서 불연속인가요? 찾아봐.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2랑 1이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마이너스 2랑 1이요. 거기서 불연속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함수 해석한 거야, 이제. 이제 하나 한 거야, 이제. 어렵지,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망하겠죠. 학교 시험에. 근데 되게 잘 나와. 잘 봐도 다시 정리할게. 개수에 대한 함수를 내가 판단을 해서 2개, 하나, 빵개, 다시 하나 이렇게 되는 걸로 갖고 이때는 기울기가 뭐보다 클 때냐면 1보다 클 때고 이때는 기울기가 1이 될 때고 이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아이고 0이 아니죠. 미안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고 마지막이 m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개수에 대한 함수가 나온다고. 그럼 바뀌는 지점이 어디냐? 경계가 얘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얘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즉 이 개수에 대한 함수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와 1일 때 뭐가 돼? x가 아니죠. 미안. m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와 1일 때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된다라는 결론까지를 뽑아낸 거예요. 여기까지 뽑아내는 것 자체도 힘들죠. 됐어요? 그 찬찬히 밑에 거 다시 보시면서 정리해 보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되게 잘 나오는 주제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문제 풀자.
이제 문제 풀자. 이제 fn 구한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답 찾으러 갈게.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gm, 동그라미 이차함수 gm. 이차함수는 승훈아, 이차함수는 항상 뭐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안 보이면 써놔? 안 보이면 미리 써놔? 다시 복습할 때 봐야 돼? 이차함수는 뭘로 봐야 돼? 연속. 아, 얘 연속인 함수야? 그럼 문제 구조가 이렇게 되네. 함수 fm 곱하기 gm 네모. 곱했지? 강훈아, 곱했지? fm은 연속 함수야, 불연속 함수야? 불연속 함수죠.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0에서. 아이고 미안. 마이너스 1? 아니죠. 마이너스 2와 1에서. 근데 옆에 곱해진 gm은 항상 뭐예요? 연속. 아, 그럼 이거 뭐야? 연속 곱하기 불연속.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어디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돼야 된대? 연속. 그럼 이거네. 정리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했던 거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뭐가 돼야 돼요? 연속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연속 함수의 불연속인 지점에서의 함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g 마이너스 2가 0이고 g 1이 0인데 gx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차함수.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인수로 갖는다니까 gm이라는 함수는 최고차항계수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돼야겠구나. 끝. 따라서 답은 G3이죠. 그럼 G3은 3 대입하세요. 여기다 3 대입하면 5 곱하기 2 10이고요. F3은요. F3은 여기 있잖아. F3은 뭐야? 여기 있네. 1보다 크면 전부 몇 개? 2개. 그래서 F3은 얼마? 2. 그래서 2개 곱하시면 정답은 얼마? 20. 이게 답인 문제였습니다. 어렵죠? 됐나요? 근데 판별 시간 몇 시간이에요? 접하니까. 접할 때가 실근이 하나만 가지니까. 접할 때 실근 하나만 가지잖아요. 이 직선과 이 곡선이 접하니까. 그때 실간을 구하려고. 아니요, m값 구하려고요. 이때 m값. 접할 때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복습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고2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거든. 고2 11월 모의고사에서 3년 전인가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많이들 틀렸어요. 많이들 틀렸어.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막 나와 있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거든. 한 28번쯤에 나왔을 거야, 내 기억에. 28번인가에 나왔었어. 28번이면은 여러분들 모의고사 봐봐서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죠? 거의 끝자락에 있는 문제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 7, 8 있는데요. 6, 7, 8은 넘어갈게요. 이 원과 관련된 거는 예전에 나왔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이렇게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찾는 연습, 알겠지? 교점의 개수에 대한 함수 찾는 연습 좀 같이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미분계수 가겠습니다. (114페이지) 펴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책 볼 필요 없고 여기 봐. 쌤이 미분계수와 도함수 우리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 배우는 건 아닌데 두 번째로 배우는 건데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필수적인 거를. 자, 잘 보세요. 미분계수 라는 말은 순간 변화율과 같고요.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요. 이게 구조야. 알겠어? 그리고 얘를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어떤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f'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f'A는 뭐야? 도함수에다가, 즉 미분을 한 결과에다가 뭘 대입한 거냐? x는 a라는 것을 대입한 거예요. 이게 f'A예요. 됐나요? 그럼 니네 머릿속에서는, 잘 들어, 미분계수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게 다 떠올라야 돼. 이게 다 떠오릅니다. 이게 다야. 되니? 자, 그거를 내가 여름방학 때 설명할 때는 하나하나씩으로 다 자세하게 설명한 건데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 됐어? 그럼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해. 잘 봐. 자, 어떤 그래프가 있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0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0을 하나 잡어. 그러면 이 점은 고정된 점이야. 근데 잘 봐. 이거 이제 중요한 거야. 이건 설명 안 한 거야. 여름방학 때. 잘 들어잉? 하나의 점을 고정을 시켜. 그 다음에 하나의 점을 움직이는 점을 잡아. 그럼 요 점은 A, FA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동점이에요.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를 이렇게 딱 이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초록색을 뭐라고 하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고 배웠고, 얘를 이쪽으로 쫙 끌어당겨. 쫙 끌어당기면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생기는데 요 보라색을 우리가 뭐라고 한 거야? F'A, 즉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미분 계수는 고정된 점 하나와 움직이는 점 하나를 가지고 극한을 때린 게 미분 계수가 돼요. 이게 구조예요. 그래서 식의 구조 자체가, 정민아 뒤로 나가라. x가 a가 되면 x-a분의 fx-fa라고 쓰고 얘를 f'A라고 쓰지. 이거는 봤죠? 잘 보세요. 그러면 요 앞에를 네모를 치면 얘가 움직이는 점이에요. 되니? fx라는 점이 움직이는 점이고 뒤에 생기는 a, fa가 뭐가 될 거야? 얘가 고정된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3이라고 써. 그럼 여기다가 3을 대입해. 그러면은 3,f3은 뭐야? 고정이 돼 있는 거야. 됐니? 거기에서 x라는 변수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 그 근거는 뭐야? x가 a로 가까워진다. 이 말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움직. 오케이? 이동한다는 거잖아. 얘가 그럼 어디로 와? 일로 끌려와.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라고 한다고. 항상 시계 구조가 이렇다고. 됐니? 얘도 한번 볼까?
자, 니네 배웠던 거 여기 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렇게 해봐. 됐어? 그러면 얘를 봤을 때 누가 움직이는 거냐면 얘가 가만히 있고요. 얘가 가만히 있고 2 플러스 h니까 요 값이 변동성, 즉 움직이는 걸 갖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설명을 하면서 이해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단어야. 변화율이라는 것은요, 결국 변화하는 비율이에요. 알겠어요? 모든 미분의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시작해.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무슨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부터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거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뭐라고 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라고 바꾸는 거야. 그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변화율이에요. 그럼 변화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변화율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변화량분의 어떤 변화량이야. 이게 변화율이야. 근데 여기에 변수랑 여기에 변수가 다르겠지. 됐니? 잘 봐. 재호가 오늘 수학 문제를 풀었어. 재호가 오늘 푼 수학 문제를 10이라고 할게. 근데 내일 푼 수학 문제가 100이야. 그럼 재호가 변화한 비율은 얼마야? 10이야. 알겠니? 나 오늘 10문제 풀었는데 내일은 100문제 풀었어. 10분의 100. 이해되나? 이런 식의 구조란 말이야. 됐니? 어떤 하나의 변수가 있고요. 그 변수가 고정된 상황에서 나머지 하나의 변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는 변화한다라고 정의를 한 거야. 알겠니? 그러면 그 변화량이 있을 거고 그 변화량을 X축 변화량, Y축 변화량으로 나눈 게 뭐야? 평균 변화율. 근데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이 변화량을 원래 고정된 점에 싹 끌어당긴 걸 뭐라 그래? 순간 변화율. 그 순간 변화율은 뭐랑 똑같다고 배웠어? 접선의 기울기. 알겠어? 이 개념이라고. 니네가 이 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이게 미분의 정의야. 이게. 알겠나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것은 결국 변화율을 찾는 거고요.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변화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건 다 알죠. 아는데 야, 니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고3 언니 오빠들, 재수생 형 오빠들 이상하다. 재수생 선배들 올해 9평 22번에 이게 나왔어. 9월 평가원 22번 제일 어려운 문제에 이걸 물어봤다고. 이걸 물어봤는데 전국의 97%가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니네는 개념을 공부했다고 하지만 개념을 정확히 모른다고. 정확하게 잡아두라고. 알겠니? 단순 암기도 중요하지만 암기를 하면서 변화율이라는 게 뭘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변화율. 오케이? 됐죠? 근데 그걸 정리한 게 이거라고. 우리는 미분계수라는 것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하고요.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하고요. 도함수 값이라고도 해요. 알겠나요? 다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니?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일로 와봐. 자, 이거 하나까지만 정리하고 시작. 자, 봐봐. 그럼 이런 얘기가 돼.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f'2가요. 3이래요. 자, f'2가 3이래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첫 번째, 얘는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가 얼마다? 3이구나. 이 말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2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얼마다? 3이란 뜻이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3이란 뜻이라고. 이게 머릿속에서 문제를 딱 봤을 때 파바박 떠오르면 돼.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어. 아, 이쪽. 어떤 복잡한 극한에 관련된 식이 나왔어. 이쪽. 아, 그냥 미분계수 가능성이네. 미분 가능성 이쪽. 이렇게. 니네가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한 게 이거라고. 니네는 근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공부해. 아니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고 문제에서 니네가 어떻게 써먹냐의 차이가 있는 거야. 내가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면 얘를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을 하고, 극한과 관련된 식이 필요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도함수와 관련된 거고 미분 가능성, 즉 왼쪽 오른쪽 미분계수가 필요하면 이런 걸로 하고. 알겠나요?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하나만 더 하자 그러면. 다 했어. 잘 봐. 그럼 니네 마지막. 여러분 저랑 공부하면서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잘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잘 봐, f2 플러스 2h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h, 요거 있지. 비슷한 식 본 적 있죠.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 니네 어떻게 쓰냐면 일단 f'2를 써놓고, 왜 f'2야? 요 앞에가 2니까, 얘가 2니까 써놓고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여기 2h, 여기 마이너스 h, 근데 얘를 빼. 얼마? 2h에서 마이너스 h를 빼. 얼마? 3h. 그죠? 그럼 3h분의 h, 아 미안해 거꾸로 했다. h분의 3h 얼마? 3. 그래서 니네 여기다가 3 곱해준다.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요. 이거 어디 있는 거야? 교재에서 어디 있어? 넘어와가지고 121페이지 119페이지 그거 119페이지에 우리 겨울방학 때, 아 여름방학 때 신나게 한 게 그거죠? 변형하는 거 맞아요? 잘 보세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냥 스킬만 가르쳐줬는데 이거 원래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원래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냐면 요 식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잘 봐. 보면 기억날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그때 h분의 f 2 플러스 2h 마이너스 여기다 추가를 해주죠. 뭐를? f2요. 그죠? 그럼 추가를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지. f2요. 아 근데 순서 바꾸죠. 순서 바꿔서 원래 있던 게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h고요. 그 다음에 추가해줘야죠. f2요.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리미트 h분의 앞에 거 두 개 묶어. 앞에 거 두 개 붙으면 f2 플러스 2h 마이너스 f2. 다음에 빼기로 묶을게요. 빼기 리미트. 자, 리미트 분배해서 h분의 f2 마이너스 h 빼기 f2 이렇게 바꿨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억날 거 아니야. 잘 봐. 여기와 여기의 모양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2h니까 여기도 몇 h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니까 요거를 2를 곱해주면 앞에 2가 곱해집니다. 이거였잖아. 근데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그냥 계수 비교하라고 그랬죠, 쌤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 게 얼마가 나온 거야? 2 곱하기 f'2요. 미분계수식.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h분의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죠? 계수 비교하면.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냥 f'2.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요. 얼마예요? 3. f'2. 이거 슬슬 기억이 나죠? 엄청 많이 풀렸잖아요. 제가 여름방학 때. 그죠? 이래서 이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귀찮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선생님 그냥 여기도 2h고 여기가 마이너스 h면 어차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갈 건데 앞에 마이너스도 있으니 그냥 2에서 마이너스 1 한 게 3이니 여기다 3 써줘라 이렇게 했잖아. 됐나요? 근데 잘 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왜를 설명을 안 했거든? 이제 왜를 설명해 줄게. 니네가 의문을 가져봐. 잘 들어? 그럼 대체 왜 이 짓을 하는 건데? 이 생각이 들어야죠. 잘 봐. 왜 이 짓을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냥 계산 테크닉이요 라고 하기엔 고등학교 수학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하는지 이유는 알아야 돼. 그걸 아까 설명한 거야. 잘 봐. 순간 변화율이 됐건 뭐 변화율이 됐건 간에 변화율을 찾을 때는 고정된 점 하나와 움직이는 점 하나로 찾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시계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를 하나 고정시켜 놓고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뭐가 돼? 변화율이 바뀌잖아. 그지? 그걸 그리고 쫙 당겨가지고 계산한 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지.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되려면 고정된 점 하나랑 움직이는 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됐어? 다 끝났어? 잘 봐. 이 식을 봐봐. 이 식을 보면 첫 번째 원래식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여. 얘도 h가 있고 얘도 h가 있다고. 둘 다 움직여. 그럼 둘 다 움직이면 미분계수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해주는 거야? 이 두 개는 고정된 점을 추가해주는 거야. 그래서 뭘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추가해주고 하나 이쪽으로 보내서 미분계수 형태를 만들어주겠다가 포인트야. 알겠니? 쉬운 계산이라고 무시하지 마. 이거 문자로 나오면 니네 못 해석해. 해석을 못 해. 알겠니? 해석을 못 한다고, 해석을. 알겠어요? 요새 수능의 트렌드가 계산력과 해석력을 강조해요. 올해 특히 개정된 첫 해에. 니네 내년에 수능 볼 거 아니야. 올해 트렌드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근데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아는 만큼. 그럼 문제가 쉬워. 문제가 쉽게 풀려. 알겠니? 처음부터 잘 쌓아놓으라고.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거 왜 더하고 뺀다고요? 고정된 점 만들어줘서 미분계수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더하고 빼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하고 빼주는 건 없어요. 세상에서. 알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더하고 빼주는 거야. 오케이? 나머지는 전부 계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난 과정에서 했던 것도 제가 주로 계산 테크닉적인 걸 가르쳐 드렸고 그 계산 테크닉적인 거는 문제 풀면서 좀 더 다듬도록 하고 쉬었다가 어디를 할 거냐면 125페이지를 할 건데 미분 가능과 연속성 별표 20만 개짜리입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수능에 무조건 나와요. 어떤 방식으로든 나옵니다. 미분 가능은. 알겠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